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는 AI 기술로 금융의 미래를 그리려는 은행들의 야심찬 계획이 있고요. 네네.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지갑을 노리는 훨씬 더 교묘해진 범죄 수법들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주제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AI라는 동전의 양면을 제대로 한번 뒤집어 보는 거죠. 과연 AI는 당신의 금융생활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풀어놓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자, 그럼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솔직히 거대 은행들의 전략보다는 당장 내 돈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짚어보는 게 맞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금융범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 같은 때를 앞두고 민생금융범죄 경고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네요. 네,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일이죠. 사실 요즘엔 너무 흔해서 또 그 얘기구나 하고 넘기기 쉬운데 혹시 최근에 좀 이상한 문자나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예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걸 받아본 적 있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오더군요. 특히 방송인 장영란 씨가 겪었다는 지인 사칭 사례는 와,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 그 사건이요? 네, 단순히 나 영란인데 돈 좀 빌려줘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기범이 보낸 신분증 사진을 확인해 봤더니 그 신분증의 주인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니라 거의 유령을 상대하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어설픈 연기력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범죄의 고도화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를 파고드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신뢰하는 시스템 자체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시스템의 허점이요? 네. 사망자의 신분증이 통용됐다는 건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구멍이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그 사기범들은 사망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처럼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그걸 알고 실시간으로 써먹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다크웹 같은 곳에서는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거래되고 있고 그 안에는 당연히 사망자 정보도 포함될 수 있죠. 와, 이들은 훔친 정보를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시스템의 허점을 뚫을 수 있는지 계속 테스트하고 있을 겁니다. 장영란 씨 사례는 그 테스트 중 하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전쟁이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은행들이 왜 그렇게 AI에 목을 매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아, 이런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공격을 사람이 24시간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AI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입니다. FDS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냥 해외에서 갑자기 큰 돈이 결제되면 알려주는 그런 수준인가요?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의 FDS는 훨씬 더 정교합니다. 일종의 디지털 지문 분석 시스템에 가까워요. 디지털 지문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AI가 이런 모순을 즉각 잡아내는 겁니다. 또 당신의 소비 패턴, 접속 시간, 송금액 같은 수천 가지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건 당신의 평소 행동 패턴과 너무 다른데? 라고 판단되면 거래를 즉시 차단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범죄자들이 더 교묘한 창을 만드니까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더 튼튼한 AI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생존을 위한 방어가 역설적으로 금융권 전체의 AI 기술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이 범죄를 낳고 그 범죄를 막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뒤처지는 금융사는 고객의 자산을 지켜줄 수 없다는 뜻이 되죠. 자, 그럼 그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 AX라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는데 AI 트랜스포메이션, 즉 AI 전환을 의미하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새 기술 좀 도입해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회사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특히 신한금융의 움직임이 아주 과감해요. 원톱 체제를 만들어서
최혁재라는 인물에게 그룹 전체의 AI 관련 권한을 몰아주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도 AI 합니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의 여기에 우리 그룹의 미래를 걸었다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디전의 금융조직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AI 같은 신기술은 보통 IT 부서나 디지털 부서의 일로 치부해왔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신한은 이걸 그룹 회장 직속으로 끌어올리고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이건 AI가 더 이상 기술팀의 과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선언입니다. 아,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AI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은 없을까요? 그 리더 한 명의 판단이 그룹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변화의 속도는 빠르겠지만 방향이 틀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지금 금융권의 판단은 방향이 틀릴 리스크보다 속도가 느려서 뒤처질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아, 뒤처지는 게 더 무섭다. 네, 우물쭈물하자가는 경쟁자에게 시장을 전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거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단 빠르게 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다른 은행들은 좀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네요. 자료를 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생산적 금융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 키워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은행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랑 손을 잡고 우리은행은 첨단 산업 분야 임직원 교육을 정례화한다고요. 이건 또 어떤 전략이죠? 그냥 기술기업에 대출 더해주자는 말을 멋지게 포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더 깊은 속내가 있습니다. 이건 은행의 본질적인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예요. 본질적인 역할이요. 네. 과거 은행은 이미 성공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결과에 투자했죠. 하지만 생산적 금융은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의 가능성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아, 문제는 은행원들이 이 기술들을 모른다는 거죠. AI 기업이 와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데 심사협이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임직원들한테 첨단 산업 공부를 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교양 강의가 아니라 미래의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생존 학습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조직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인 셈이죠. 여기서 AI 격차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AI 격차. 네.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AI 전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행들 사이의 경쟁력이 앞으로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AI 격차라는 게 단순히 어느 은행 앱이 더 편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10년 뒤에는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은행은 지금의 동네 서점처럼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보죠. AI로 고객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당신에게 딱 맞는 3.5%짜리 대출금리를 제시하는 은행과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서류만 보고 일괄적으로 4.5%를 부르는 은행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그야 당연히 3.5%죠. 격차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의 투자가 10년 뒤 금융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릴 겁니다. 신한, 하나, 우리은행 다들 그룹의 명운을 걸고 AI에 뛰어드는 모습이 정말 치열하네요. 네,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런 거대 담론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 통장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 이 모든 전쟁이 당신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료에 나온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 소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핀테크요? 네,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AI로 자동화하는 서비스죠. 그거 저도 들어봤어요. 제 신용 점수가 오르거나 소득이 늘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일일이 내 신용 점수 확인하고 서류 챙겨서 은행에 신청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거의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도 그걸 알고 있죠.
고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먼저 깎아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이제 AI가 그 게으름과 정보 비배칭을 깨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AI가 주기적으로 당신의 신용상태 변화를 체크해요. 알아서요? 네, 그러다 이분 신용점수가 올라서 금리 인하 대상이 되셨네? 라고 판단하면 알아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신청해주거나 신청하라고 알림을 보내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내가 잊고 있던 내 권리를 AI가 대신 찾아서 챙겨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의 첫 질문. AI는 구원자인가, 판도라의 상자인가에 대한 명백한 구원자의 모습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몇 푼 이자를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주도권이 공급자, 즉 은행에서 소비자인 당신에게로 넘어오는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아, 주도권의 이동? 네, 수동적으로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던 수동적 금융에서 기술의 도움을 받아 내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능동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에게 이런 강력한 경험을 한번 안겨주면 그 고객은 절대 떠나지 않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한번 이런 편리함을 맛보면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죠. 자료에 나온 K뱅크의 AI 퀴즈 이벤트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가벼운 사례 같긴 한데요. 가벼워 보이지만 중요한 시도입니다. 이런 퀴즈나 챌린지 형태의 이벤트는 고객들이 AI라는 기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AI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쌓게 만들거든요. 아, 친석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AI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내게 혜택을 주는 재미있는 친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동시에 은행은 고객들의 반응 데이터를 얻어서 더 정교한 개인화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결국 모든 접점에서 고객 경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AI라는 동전의 양면을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랬네요. 한쪽 면에는 사망자 정보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려는 소름 끼치는 금융범죄가 있었고, 다른 쪽 면에는 내가 잊고 있던 권리까지 찾아서 이자를 깎아주는 놀라운 편의성이 있었네요. 핵심적인 흐름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AI 격차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AI를 조직의 핵심 전략에 녹여내느냐가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안에 금융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보안 문제겠군요. 이건 끝이 없는 싸움이라는 게 확실히 와닿았습니다. 네, 보안은 이제 끝없는 군비 경쟁과 같습니다. 은행이 AI로 더 높은 병폐를 쌓으면 범죄자들은 AI로 더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어쩌면 딥페이크 기술로 당신의 목소리와 얼굴을 흉내내 영상통화를 시도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의 다중방어 시스템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전환, 즉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전환이요? 네, 단순히 기존 업무를 디지털로 바꾸는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 서류를 PDF로 바꾸는 게 AI 전환이 아니라는 거죠. AI를 통해 대출 심사 모델을 바꾸고 고객과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즉 비즈니스의 근본을 바꾸는 AX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금융의 미래를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몰고 오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기분이네요. 오늘 우리는 AI가 당신을 대신해 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해주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만을 위한 AI 금융 에이전트가 단순히 한 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항상 최고의 조건을 찾아 여러 은행으로 당신의 돈을 스스로 옮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A은행의 특판 예금 금리가 더 높다고 판단하면 당신의 월급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B은행의 대출 이자가 더 싸지면 당신의 대출을 자동으로 갈아타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와... 과연 그때도 주거래 은행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의미가 있을까요?